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군데의 가게가 있습니다. A는 비역세권이고 B는 역세권의 가게입니다. 여기는 월세가 약 300만원 전후, 여기는 월세가 약 500만원 후반, 약 2배의 월세입니다. A는 돈 좀 쓰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모든 음식의 비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B는 돈을 좀 안 쓰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잘 나가는 상품은 인상하지 않았고 잘 안 나가는 상품은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상승보다는 양을 조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게 아니라 상권과 소비자, 즉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월세 300이고 여기가 아무리 월세 500의 2배라고 해도 또 여기는 역세권이고 여기는 비역세권임에도 여기는 사람들이 여유가 되고 돈을 그만큼 쓰고자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는 필요 경비가 더 월세가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더 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동결시킨 것입니다. A는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들이 구매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월세가 절반 가격임에도 상품의 가격을 올렸음에도 사람들은 이제 꾸준히 찾아오고, 반대로 이제 B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사람들은 이제 비슷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품이 만족스러운 것은 당연하고 상품은 A와 B 동일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B 가게는 역세권이고 필요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만 고객들의 수준이 A 지역보다 못하기에 그에 맞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박리담회. 잘 나가는 제품은 가격을 동결시키고 잘 안 나가는 제품은 가격을 인상해서 잘 나가는 제품을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회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초창기는 당연히 힘듭니다. 이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디나 마찬가지고, 매출은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A 지역보다 B 지역의 매출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뭐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상품의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봤을 때 뭐 A 지역은 좀 더 여유롭기 때문에 올라도 구매는 비슷한 상황이고, 이제 반대로 B 지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덜 여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것이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소비자들은 가시적으로 가게들이 돈 욕심을 부리는 줄 아는 거죠. 실제로 이제 블로그 리뷰에 B 가게를 방문한 일명 뭐 무슨 맘카페 아주머니께서 가게 리뷰, 음식의 리뷰를 다는 블로그마다 욕으로 도배하며 뭐 사이드 디시로 돈을 벌려고 한다며 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촌철살인을 해줬습니다. A와 B 가게를 두 군데를 하는데 소비자 수준에 맞춰 맞춤 전략을 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뭐 당신이 A 가게보다 B가 싼데 그것도 불만인 당신 수준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월세가 2배가 나감에도 월세가 거의 2배나 나감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한 건 뭐 땡땡맘님 같은 분들의 고객 니즈, 고객 수준에 맞추려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분이 쓴 글이 맛있게 먹고 계산하는데 가격이 1,000원이 더 비싸서 아들이 먹은 게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은 맛있게 드셨는데 아드님이 드신 걸 보고 맛이 뚝 떨어졌다니 아드님이 먹은 게 아까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안타깝다고 약간 이제 돌려서 말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쓴 글입니다. 맛있게 먹고 아들이 먹은 땡땡 2개가 얼마라는 걸 알고 맛이 뚝 떨어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죠. 본인은 맛있게 드셨는데 아드님이 드신 걸 보고 맛이 뚝 떨어졌다니 아드님이 먹은 게 아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안타깝다고. 제가 안타깝다고 한 거는 그분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부모로 둔 그 아들이 안타까운 것을 적었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백날 뭐라고 해봤자 그 맘카페 아주머니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전파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의 입장이니까 그것에 제가 뭐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타당한 사실이고 자기가 아까울 수 있으니까 아까운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그분의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팩트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시장 논리는 어떻고 뭐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었고 왜 그렇게 차이가 월세나 지출 비용이 고정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감에도 가격을 더 저렴하게 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인 거죠.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낮췄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의 마진을 낮췄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물론 잘못된 거는 그분이 만약에 그 맘카페에 뭐라 그러지? 회장? 뭐 그런 거여서 그 권리를 이용해서 마치 사실을 오도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인데 뭐 충분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 저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장 논리에서 퇴출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엄연한 시장 논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그 어떤 입장만 보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알자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저마다의 입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런 유명한 말이 있죠. 황희정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말도 옳다. 황희정승이 젊은 날에 들을 지나가다 밭을 가는 농부를 보고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느냐고 묻자 농부가 밭갈기를 멈추고 와서 귓속말로 답하여 이에 의한 황희가 대묻자 아무리 짐승이라도 잘못한다는 말을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고 하는 말을 들은 후로는 평생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는 두 계집종이 다투다가 와서 고하는 말을 듣고 각자에게 내 말이 옳다, 내 말도 옳다고 하여 옆에서 듣고 있던 조카가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그른 법이지 어찌 둘 다 옳을 수가 있느냐고 하자 내 말도 옳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제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100원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뭐 혹자는 그 감투 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뭐 혹자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서 이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은 또 100원, 100이라고 써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 말도 맞고 감투 썼다는 사람 말도 맞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 말도 맞고 100이라고 써있다고 하는 사람도 맞죠. 본인이 보는 시야가 감투가 집중이 되고 이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게 집중이 되는 거고 100이라고 생각이 나서 100이라고 하는 거면 맞는 거지. 본인이 보는 시야가 그쪽이면 그쪽인 거지. 그 서로 상대방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본질인 100원에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장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바로 많은 개미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이야기,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매도 폐지에 동참하라는 청와대 링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인데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저의 남자 목소리만 듣고 있자니 지겨우실 테니까 여자 목소리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 공매도란 건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의 핵심 요지와 무서운 점은 바로 마지막 문구.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죠. 그러면 공매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영구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주가의 고평가를 막고 일부 작전 세력의 주가 뻥튀기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론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매도의 이론적 필요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의 주가 노름에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외인과 기관이 수익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손쉽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공매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영구 폐지되어야 합니다. 2.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주가 폭락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외국인의 경우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가를 보면 폭락 후 주가는 일정 부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고 투자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이번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는 2030 젊은 분들의 소액이지만 많은 참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시한부 공매금지입니다. 만약 이 시한부지만 공매금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전국민이 참여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저가 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의도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로 생전 처음 발생한 동학개미운동인 개인 투자자의 이번의 투자 성공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매금지가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의 경우 공매금지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무조건적인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수정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국민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의 수정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수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의 고평가를 막고 일부 작전 세력의 주가 뻥튀기를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론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기억해 주세요. 이분은 알고 있네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네요. 하지만 실상은 공매도의 이론적인 필요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의 주가 노름에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제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초창기 때 삼성전자가 뭐 10,000원 정도 했을 때 지금처럼 세계 애플과 1, 2위를 다투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렇게 선두할 그룹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면, 뭐 그때는 당연히 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런 가치를 뭐 개발하고 있다던가 이런 가치가 없었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국민 주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가치라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매도로 눌러놔도 기업의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매수세가 더 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로 보면 돼요. 매도가 있어야 매수가 있고 매수가 있어야 매도가 있는 것처럼, 뭐 아무리 공매도를 쳐도 이게 가치가 충분하고 사람들이 이게 호재가 좀만이라도 뜨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있는 종목을 외인이나 기관들은 얘가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공매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악재가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주식에 투자를 보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공매도를 하나의 지표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영구 폐지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 공매도를 개선해라고 개인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저도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개선해서 개인도 뭐 일정 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대주 거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공매도 똑같이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해서 이게 공매도를 영구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외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옳은 것도 아니지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놓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개인들이 외인을 이기고 수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상단에 느낌표 뜨시는 제 지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외인들이 현물인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해서 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처음으로 개인 투자가 외인 기관을 이기고 투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인과 기관을 이기고 있지도 않고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하는데 지수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개인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럼 끌어올리는 동안 자기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왜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가에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위에 끌어올려 놓으면 그때 팔면은 그건 투자 수익을 보는 거죠. 근데 주가 상황만 놓고 본다고 지수가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게 어떻게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개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거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어떤 특정 주체가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끌어올리는 동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단가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 사람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뭐 일정 부분 어느 퍼센트 조금씩은 올라갈지 몰라도 자기도 평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수익이 높아지는 사람은 이 바닥권에서 사놓고 그냥 가만히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 팔면 그 사람이 수익이 높은 거지.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력이 이걸 올린다고 해서 세력이 계속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력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그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개인들이 투자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인이 밑에 사놓았으면 외인도 개인들이 끌어올려놓고 그때 팔면 외인이 오히려 수익을 보는 거고, 제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외인들은 선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스위칭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고 있지도 않고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수익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뭐 분명하게 존재를 한 건 사실이지만 막 개인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계속 끌어올려 놓으면은 끌어올린 사람은 뭐 어쨌든 최고가에 팔면은 이 사람은 수익이겠죠. 그리고 더 밑에서 사는 사람 수익이고. 하지만 이 최고가에 매수를 한 개인이거나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외인이거나 기관이거나.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군가는 이 최고가에 매수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이지,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외인 기관을 이기고 투자 수익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되게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한치 앞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인 동학개미 운동을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는 2030 젊은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소액이지만 많은 참여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소액이지만 많은 참여가 있어서 20, 30대가 소액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해서 이거를 매수를 했다고, 저가 매수를 했다고 주가가 오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5만원이더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4만원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2030 젊은이들은 4만원에 사놓고 있지, 얘네가 계속 주가가 오르는 동안 계속 위로
주가를 올리면서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를 방어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뭐 이 사람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시한부 공매 금지입니다. 만약 이 시한부지만 공매 금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전 국민이 참여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리는 저가 매수를 하였더라도 주가는 지금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 기관의 의도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공매 금지가 역할을 한다는 거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일정 부분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뭐 다시 여기다 또 링크 올리거나 하면은 보시면 아실 건데,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물론 공매도의 역할 때문에 이제 외인들이 선물로 넘어가고 뭐 현 시장을 개인이나 기관에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던 측면이나, 뭐 지난 영상을 보시면 공매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건 맞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미국이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나요? 제가 미국이 공매도를 금지해서 미국이 공매도를 금지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나요? 한국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공매도를 금지해서 상승을 한 건가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게, 주식에는 적정주가라는 게 있어요. 뭐 주식으로 치면 한 기업의 가치가 주당,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 유통 뭐 이렇게 나눠서 주당 한 5천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얘가 한 8천원이 되면은 얘는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면 공매를 쳐서 5천원까지 떨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그리죠. 상승과 하락 파동을.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 이렇게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 뭐 이런 파동을 못 그려요.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겠죠. 미세하게. 이게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ELW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거래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매도가 하는 역할은 단타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공매도와 상관없이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있었다면 더 하락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적정 지수가 있을 것이고, 그 지수에 따라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즉 주식시장이 열린 후 생전처럼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는 현 정부의 공매도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나 기관투자 공매 금지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주의고 반시장주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수정자본주의가 더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 일정 부분의 매물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단타처럼 파동을 만들어서 상승과 하락이 있어야 또 상승이 나오고, 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 투자가 없어요. 그냥 뭐 누가 가치 투자라고 했고 뭉텅이로 들어와. 그럼 뭉텅이로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쭉 아무것도 없어요. 단타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단타를 칠 수가 없지.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도가 없으면 만약에 누가 들어온다. 그럼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 빠지진 않잖아요. 그럼 계속 상승이에요. 계속 상승이면 누가 단타를 언제 들어와서 언제 팔아요. 계속 상승인데 들어올 시점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이 시점에 들어와서 이 시점에 팔면 되지 않냐. 근데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상승하리란 보장이 없는데 누가 이 시점에 와서 이때 팔고 그렇게 하진 않죠. 무한대로 상승한다고 뭐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점에 들어가면은 쭉 하락하는 건데, 첫 번째 얘기, 이 사람도 이 글 쓰신 분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 작전 세력의 주가 뻥튀기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쭉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가, 그러다가 주가 뻥튀기 돼갖고 쭉 이제 하락하면은 물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득보다 실이, 수정자본주의, 그 근본에는 소득, 전국민이 동학 저점 매수,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미국도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않았는데 상승이 나왔고 그렇게 끝없이 하락할 것도 아니고, 공매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인 가치보다 높게 측정이 됐을 때 이건 고평가됐다 해서 이때 공매도를 쳐서 빠지는 거지, 뭐 그냥 이게 기업 가치가 이런데 무작정 공매도를 치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다, 뭐 대표가 튀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은 미리 좀 정보를 들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잘못된 회사죠.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가치가 좋은데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마치 공매도 때문에 뭐가 잘못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공매도는 가치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은 매수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무리 높아도 뭐 호재가 뜨면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뭐 성공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정보의 불균등, 뭐 개인들은 모르는 정보를 외인이나 기관은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공매도 지표가 나오니까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 종목은 뭐가 악재가 있나 보다, 개인들이 모르는 외인이나 기관이 알고 있는 악재가 있나 보다, 그럼 그 주식에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확고하게 믿고 가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가치 투자면은 그 악재가 해소되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가치, 그게 실현될 때까지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만약 공매제도를 영구 폐지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금융 혼란이 발생했다 주장하는 측면 분명 나올 것입니다. 금융 혼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가 없으면 단타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쭉 상승하면 단타를 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끝에 물리면은 급락이니까 이런 파동이 있어야 이 안에서 단타가 나오고 이런 파동이 발생을 해야 그 뭐야 유동성이 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ELW 같은 정말 뭐 1년에 1포인트 올라 이런 식으로 뭐 이게 1000원인데 1100원 이게 1년 동안 올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전주 그냥 쭉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에서 물린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공매제도를 영구 폐지한다면 분명 단기 투자가 아닌 투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가치 투자를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장기 투자는 공매도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도저도 아닌 뭐 섞어찌개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기 투자는 만약에 그 기업의 가치가 분명히 충분하다면 공매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 기업에 어떤 악재가 있고 안 좋은 가치가 하락할 뭔가가 있으니까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인이. 이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얘가 한 20,000원 돼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보다 높게 측정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20,000원이 들어온 사람은 이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 들어온 거죠. 기업의 가치보다 높은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더 아래에 빠져 있을 때 들어와야죠. 그게 확실한 거죠. 단기 투자는 투기입니다. 하는 외국인 투기금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허나 기업의 근본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발생하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장기 투자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다 모순된 게 근본 가치가 훼손되는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무리 들어와도 근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그 기업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장기 투자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도저도 아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서 안 좋은 측면만 보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단기 투자금 이탈에 의해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순수한 개인 투자, 장기 투자금이 들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튼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공매도가 있거든요. 미국이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지? 아이씨. 모기 때문에. 자, 다시. 미국 공매도가 존재해요. 미국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미국 가치투자 워렌 버핏으로 유명하잖아요. 공매도가 있었고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워렌 버핏도 심지어 공매도를 쳤어요. 그런 건 조사해보시면 나옵니다. 워렌 버핏도 공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 단기 투자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장기 투자인들은 우리나라를 더욱 튼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상승을 못하고 막혀있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있어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외국인의 단기 투자금 이탈에 의한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가가 상승하는
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폐지를 하는데 주가 하락이 발생한대요. 공매도를 폐지를 하는데 주가 하락이 발생해. 그럼 공매도를 왜 폐지를 하는 거죠? 이 논리에 의하면 공매도를 폐지를 하는데 주가 하락이 발생을 한대요. 외국인의 단기 투자 자금 이탈에 의해. 그럼 공매도를 왜 폐지를 하는 거죠? 주가 하락은 어쨌든 발생하는데, 주가 하락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논리가 모순돼 있어요. 주가 하락은 어쨌든 발생합니다. 가치보다가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가 하락은 어쨌든 발생합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갖고 투자를 하는 애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기관 투자자나 외인 투자자들 대부분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보다 높게 측정돼 있을 때 공매도를 하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측정돼 있으면은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랑 상관없이 기업의 가치보다 높게 측정돼 있으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공매도를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외국인 단기 투자자 폐지를 하게 되면, 또한 외국인 단기 투자 자금 이탈로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공매도를 폐지하면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 안 되죠. 이분 논리로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뭐 장기 투자금이 들어와 주식시장을 튼실하게 만들 것, 이거 미국 나스닥 설명드렸죠. 가치 투자하는 워렌 버핏도 공매도를 쳤고, 공매도가 있는 미국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매도 때문에 상승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부분을 보면 공매도를 폐지를 하면 주가 하락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잘못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럼 공매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폐지할 이유가.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전에 제가 단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타가 들어오면 장기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한다? 사실이 아니죠. 장기 투자자분들은 단타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가치 투자, 즉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뭐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단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종목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단타를 하려면 이제 공매도가 있어야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니까 공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 이꼴 단타로 보시면 되는데, 단타의 역할은 유동성, 뭐 순간순간 내가 당장 이 정도 목표 깔았는데 여기를 안 가고 빠져, 이게 단타 때문이야 공매도 때문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기가 생각한 가격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안 갔다고 빠진다고 징징대는 거는, 공매도 탓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예요.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그냥 뭐 갈 때까지 자기 가치에 부합할 때까지 들고 갑니다. 오히려 단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유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에 관심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 종목이 회자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공매도도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단타라는 게 이제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공매도가 없으면 이게 이 상승과 하락이 없이 그냥 상승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이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의 경우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ELW처럼 그냥 밑에 사놓고 아무도 위로 사질 않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됩니다. 뭐 중소형주는 완전 막 가짜 찌라시 정보에 막 이렇게 급등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차트로 매매하는 단타, 데이트레이더의 경우 공매도가 없으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한다, 단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안 생기죠. 그러면 주식은 그냥 배당주만 사는 형태나, 아니면 그냥 기업의 가치가 오를 때까지 뭐 1년에 100포인트? 뭐 삼성전자를 치면은 뭐 5만원인데, 주가가 연초에 5만원인데
연말까지 55,000원 될 때까지 1년에 뭐 한 달에 100원씩 오르는 정도? 200원씩, 500원씩 오르는 정도?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의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단타가 안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 없는 장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 투자 측면에서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가치 투자자다. 가치 투자자 측면에서 이런 게 괜찮다. 난 이런 게 괜찮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가치 투자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타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어쨌든 이 종목은 그 가치대로 가니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단타가 들어오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종목이 이슈를 받아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그 해당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 뭐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은 그 어느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공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분류를 보자면 뭐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정확히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를 폐지를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뭐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 대박난 박약사? 뭐였지? 뭐 어쨌든 그분이나 막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 두 가지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모르는 사람. 뭐 내가 천조를 못 봤다 그래서 천조가 없진 않잖아요. 내가 뉴욕이나 뭐 미국 가서 자유여신상 본 적 없다 그래서 자유여신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공매도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투자를 하고 있거나 자기가 아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 공매도를 주장하는 사람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나마 괜찮아요.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 다수의 그 지식인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만 손해를 보는 거에서 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유형. 이 모든 걸 알면서 개미를 등쳐먹으려고 세력질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도 심지어 알고 있죠. 주가를 고평가를 맞고 주가의 고평가를 맞고 일부 작전 주가 번지기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론에서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동의한대죠. 이분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분은 첫 번째의 경우가 많은 거죠. 잘 모르니까 금지를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인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죠. 바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데 폐지를 하려는 거죠. 바로 주가 뻥튀기 하려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다 떠넘기려고. 세력질을 하려고. 뭐 1번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에서 끝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모든 걸 알면서 이용해갖고 선동하려는 사람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이 떠안습니다. 잘 모르는 개인들이 떠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경우 뭐냐. 저는 공매도를 폐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저는 전업 투자자고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세력질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저는 해당 부분 저점 부분에 들어가서 얘네가 털기 직전에 털고 나올 자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제가 초기에 투자했던 종목들 죄다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하지 못할 분들이 태반인데
그냥 여기에 선동돼서 공매도를 폐지를 청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걱정인 거죠. 뭐 제가 이제 공매도 폐지를 쉽게 말해서 그래,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겠네요. 공매도가 폐지되면 코인 시장처럼 보시면 돼요. 초창기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실제 가치, 코인에 대한 가치가 뭐 이렇게 규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시작된 거니까 막 그냥 천정부지로 막 올랐죠. 투기처럼. 근데 코인은 실제 가치보다 투기 성향이 커서 많이 올랐고,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ETF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선물로 상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제 가치가 규정이 되니까 이후 급락을 했습니다. 뭐 50증인이 뭐니 이런 말들이 다 이때 생겨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실제 가치가 1,000원인데 세력들은 온갖 이슈를 갖져다 붙이면서 이걸 막 10만원까지 끌어올려요. 저같이 뭐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에서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뭐 세력이랑 차티스트, 뭐 바로 고수들이죠. 절대 가치 투자자들은 어차피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가짜 정보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종목에. 이런 종목에 어차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청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치 투자자도 아니에요. 뭐 가치 투자자인 척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리고 가치 투자자는 결국에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랑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결국에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결국에는 그런 최고층에 물려갖고 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코인처럼. 이런 데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전업 투자자 혹은 차티스트, 전문 트레이더들 혹은 세력들이니까. 제가 뭐 제 이득만 바라봤으면은 저는 공매도 폐지를 찬성을 했고, 오히려 좀 전체적인 조화롭게, 그리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개인들도 투자를 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방금 전처럼 얘기를 했듯이 개인들이 죄다 물려버리면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는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이득만 바라봤으면 저는 공매도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유동성이고 뭐고 그냥 한탕만 해먹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저의를 의심하는 거고, 감언이설로 마치 이제 공매도 때문에 개개인들의 종목이 안 가는 것처럼 속여갖고 마치 이제 공매도가 금지돼서 지수가 급등되는 것으로 알게 만드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미국엔 공매도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코로나 이후에 공매도가 얘네는 금지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공매도를 찬성해라, 반대해라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그냥 사실이 어떻다, 팩트가 이렇다, 진실을 보고 시장을 제대로 보러 안목을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윌팍입니다.